리뷰화제입니다. 지난 6회 때는 이거 6부작인가 했었는데 오늘은 이거 내일 끝나는 거 맞아? 이 생각이 번쩍 드는 15화였습니다. 뭔가 주변은 하나둘씩 정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정작 지선우와 이태호만큼은 계속 도돌이표 같은 15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본방이 끝난 후에는 제일 먼저 예고편부터 몇 번씩 챙겨보는데 예고편 보면서도 아무 생각 안 나는 건 처음인 듯 싶더라고요. 기억나는 건 오랜만에 나온 개소리, 나 보러 와줄래? 그 누구한테 가져다 붙여도 개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저 소리를 이태호가 여병규한테 한 거였으면 좋겠네요. 시원하게 딱이나 한 대 더 맞게요. 동네 멋진 언니의 참교육을 통한 여다경 계몽 프로젝트. 오늘 리뷰도 역시 줄거리 형식이 아닌 내 맘대로 리뷰입니다. 여러분의 재방송은 소중하니까요. 1화 시작 때 지선우가 평화로운 내레이션을 시작으로 1화 마지막에 주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나를 속였다 라는 연출처럼 여다경의 내레이션을 통한 시작을 알렸죠. 오늘 여다경은 거울 속에 비친 지선우 그 자체였습니다. 한 편의 공포영화를 보는 것 같았죠.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영화. 끝까지 자기가 거울 속에 비친 형상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하나의 주체인 줄 알다가 마지막엔 결국 자기가 거울에 비친 사람이란 걸 깨닫고 거울이 팡 깨지며 사라지는 그런 영화. 오늘 여다경이 그랬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전부 지선우의 모습을 보는 줄 알았는데 정작 본인만 끝까지 자신은 지선우 같지 않다고 바락바락 버티다가 결국 마지막 모든 걸 인정하고 망상에서 깨어났죠. 그 망상들을 깨부셔주는 데는 여다경이 멍청한 만큼 많은 노력이 들어갔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굳이 왜 그냥 지지고 볶고 살게 두지 계몽까지 해주는 것이냐. 지선우는 이태호가 집에 찾아와 정신나간 놈처럼 행동하며 다경이는 날 봐주기로 했다고 소리치고 준영이를 찾겠다 했을 때 확 느껴졌을 겁니다. 아, 저놈에게는 비빌 언덕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이렇겠구나. 비빌 언덕을 없애야겠다. 그렇기에 아직 어리고 말이 안 통하는 여다경보단 여병규를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여병규와 엄효정의 모성애 부성애를 자극합니다. 드라마를 지켜보는 우리한테는 여병규와 엄효정도 여다경과 같은 빌런이지만 사실 여병규와 엄효정은 이 일이 있기 전엔 둘 다 지선우를 좋게 평가했죠. 자식과 엮이지 않았다면 지선우에겐 득이 될 수도 있던 사람들이고 지선우 또한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이태호를 딸이 좋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억지로 받아준 것도 알고 있죠. 그렇기에 지선우가 제안한 여다경 계몽 프로젝트는 그들에게도 바라던 일이었을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말처럼 직접 끈을 끊긴 힘들었겠지만 지선우가 그 끈을 끊어주기만 한다면 데리고 고산을 떠나겠다는 약속. 저번 6화 때의 거래는 흐지부지 되었지만 오늘 둘의 거래는 선명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산을 떠났다고 하면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엄마라는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통해 지선우의 부재를 확인시키고 본인 눈으로 확인하러 온 여다경에게 고예림을 통해 불안감을 심어주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찾아온 여다경에게 불안을 현실로 보여주는 3단계 계몽 프로젝트. 이렇게 여다경 스스로 이태호를 끊어버리게 함으로써 비빌 언덕을 완벽하게 제거해버린 거죠. 결국 여다경을 위한 계몽이 아닌 준영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마지막 여다경이 울 때 지선우가 계단에 걸터 앉아 했던 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선우는 어느 정도 여다경을 자신의 과거와 이입하여 생각하죠. 그렇기에 지난날 자신이 완벽함과 사랑에 집착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과거 자신에게 충고하듯 사랑이란 게 이렇게 부질없는 거니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준 것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다경은 계몽이 되었고 자신이 거울 속에 비친 지선우의 형상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태호에게 망상에 빠진 건 지선우가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번 화의 여다경 계몽 프로젝트를 보면서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여씨 부부와 여다경이 망하지 않은 것? 그건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들이 망하는 그림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되려 전 제가 생각했던 벌을 받은 것 같아 속이 후련했거든요. 여씨 부부는 기고만장하던 고산에서 최 회장에게만 넌지시 얘기라고 떠났죠. 자신이 지역 유지로 있던 고향에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다는 게 여병규에겐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저희에겐 작아 보여도 그에겐 큰 벌이었을 겁니다. 여다경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지선우의 충고로 인해
그렇게 되기 싫었던 지선우와 같은 결말을 맞았으니 멘탈만큼은 지선우가 완벽하게 박살내버린 것이죠. 비록 많은 분들이 원하던 대로 거짓골이 된 여씨 가족을 볼 순 없었지만 말이에요. 다만 제가 느낀 불만은 적어도 마지막에 지선우의 집에서 모든 걸 깨달았을 때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씬은 아니어도 뭔가 사과의 모습이나 혹은 지선우를 바라보며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 정도는 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마지막에는 상황이 약간 역상관처럼 비춰지긴 했어도 서로 무슨 같은 전쟁 치른 아군 적군이 전쟁 말미에 우리는 서로 피해자였다 하는 것처럼 아무 제스처 없이 가는 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럼 이제 15화를 본 이후 차라리 너는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이태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임창정입니다. 국내에서 찌질한 남자 역할로는 독보적인 원탑이었죠. 하지만 오늘부터 국내 최고 찌질남 연기자는 박해준 씨로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오늘 살다 이렇게 찌질해 보이는 캐릭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오늘 국이 참 맛있고 라면 한 젓가락 넘길 때마다 기침을 하고 지선우가 준 25만원을 차곡차곡 줍는 남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남 탓을 잘할 수 있나 싶은 국내 찌질계 원탑 이태호. 극초반 소주를 마시며 15회 만에 처음으로 자신 탓을 하는 모습에 진짜 구독자님들 말씀대로 준영이를 때린 게 지선우에게 보내기 위해서였나 라고 잠깐 생각했다가 준영이에게 찾아가 남의 감정 따윈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이해만 구하는 모습에 그럼 그렇지 퍽이나 그래서 때렸겠다 했죠. 솔직히 얘기하라는 여다경에게 지선우 때와는 다르게 솔직히 말했지만 끝은 같았죠. 아마도 한결같은 이태호의 결말은 늘 같을 것이다 라는 계시처럼요. 지선우와는 다르게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겠다 싶었던 이태호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 싶게 여다경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소시오패스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준영이를 찾아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에 대한 이해만 구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극초반부터 많이 보여왔죠. 우리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떠나지 않는 이태호의 망언들. 두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게 문제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우리는 바람 아냐, 사랑이지. 그리고 예고편에 나온 나 보러 와줄래? 이 모든 말들을 종합해서 보면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의 의견이나 기분은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기준에서 모든 걸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태호는 박인규의 거울일 수밖에 없고요. 민현선은 맞아야 한다, 맞을만 하다면서 박인규도 늘 본인의 기준에서 모든 걸 합리화했고 그렇기에 둘의 결말도 비슷하진 않을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일도 다 해결되었다고 혼자 정신승리하고 있던 이태호는 결국 이혼하기, 친자 포기, 회사 포기, 자택 포기, 싸대기 맞고 팩트로 맞기까지 여병규에게 가방 하나 선물 받고 알거지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만난 지선우에게 그는 또 그 지겨운 남 탓을 해대다 못해서 아들인 준영이를 가지고 지선우를 협박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확실히 느낀 하나는 진짜 이태호는 사람 되긴 틀렸다 싶었죠. 처음엔 그래도 준영이를 위해서 죽는 것보단 가슴에 평생 대못 하나 박힌 채 후회하면서 살길 바랬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준영이를 위해선 죽어야 하는구나 라고요. 그런 인간 같지 않은 것도 준영이 아빠의 전남편이라고 25만원 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월세방까지 구해준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게 진짜 부부구나. 여다경은 계몽까지 시켜서 쫓아버려놓고 정작 본인은 이렇게 끊어내기가 힘든 게 진짜 부부의 연이란 거구나 아주 사무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지선우는 고산으로 돌아왔죠.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나라에 고산시밖에 없냐고 왜 자꾸 고산으로 돌아가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선우의 선택이 아닌 준영이의 선택 같습니다. 떠날 때도 준영이의 말로 떠났고 어디로 갈지는 준영이에게 정하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친구들에게 이해받고 조금씩 상태가 나아지는 준영이에겐 고산만한 곳은 없겠죠. 그리고 그곳엔 우리의 윤기쌤도 있으니까요. 준영이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연애도 권하고 김윤기에 대해 엄마가 아까웠다는 등 호감 어린 대답을 한 것으로 볼 때 자신과 엄마를 위해 고산으로 돌아가길 바란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준영이가 철이 바싹 든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네요. 하지만 그 마지막에 이태호는 철든 준영이를 데리고 사라졌죠. 우려하는 것처럼 납치 같은 건 아닐 듯하고 준영이에게 사과를 하려고 데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 있을 때 입었던 옷과 아빠 손을 뿌리칠 때 집에 돌아와 울먹거릴 때 옷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있었던 일인 듯하죠.
결국 사과하러 데려간 준영이에게 거절당한 것 같네요. 이렇게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태호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과연 지선우가 이 질기디 질긴 부부의 연을 어떻게 끊어버릴지 궁금해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뭔일 이슈의 리뷰 화제였습니다.